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야니 선셋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제품 설명이 조금 길고 그렇고 해서 좀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설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요한 설명들을 조금 간추렸고요. 오늘은 빠르면 20분, 20분, 그리고 늦어도 30분 안에는 제품 설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의학 자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자, 정확한 지식,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분들이 잘못된 이런 정보와 지식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지식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제품을 먹어야 하겠다는 능력은 올바른 지식에서 정보와 지식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비타민 E, 가장 강력한 형태, 천연 성분에 전부 다 했고요. 선색 비타민 E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토코페롤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카이니 선셋 항염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지용성 영양소이고요. 저희 제품은 토코트리에놀 제품입니다. 토코트리에놀 제품에 오메가3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A 전구체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 그리고 필수 호르몬 비타민인 태양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D3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알아볼 거는 오메가3나 비타민 D3가 중요한 거는 누구나 많은 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코트리에놀과 그리고 오메가3 안에 들은 홍련의 그 원천이 되고 있는 아스타잔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시면 먼저 카이니 선셋 2015년 몬데 셀렉션 그랜드 골드에서 그랜드 골드라는 이제 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몬데 셀렉션이라는 것은 벨기에에서 하는 것인데 품질이 정말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그런 품질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골드라는 것은 거의 100% 정도 이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인정한다는 그냥 정말 품질 보증서 같은 하나의 그런 상을 이제 받았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지금 나오고 있는 아나토 토코트리에놀 제품입니다. 베리텐 박사의 데타 골드 50의 아나토 토코트리에놀 제품들인데, 그렇다면 이 제품들과 카이니 선셋 제품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보통 이 제품들은 아나토 토코트리에놀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아나토 토코트리에놀의 코큐텐이라든지 아니면 아나토 토코트리에놀의 블랙시드, 그래 이제 오일이 들어가 있든지 보통 그렇고요. 그렇다면 선셋은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입니다. 아나토 토코트리에놀과 오메가3와 그리고 아스타산틴, 비타민 D3, 베타 카로틴이 하나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입니다. 조금 더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코큐텐 100, 같은 지용성 항산화제인 코큐텐 100mg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다음에 만약 업그레이드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크릴 오일도 좀 추가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카이니 선셋 보시면 여기 자 보시면은 비타민 E, 델타 토코트리에놀 100mg이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D3가 100%, 그리고 베타카로틴 100%, 그리고 야생 알라스카 홍연어 살몬 오일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500mg인데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잘못 설명하는 것 중에 이 제품에 토코트리에놀이 70%라고 하는데 토코트리에놀이 70%가 되려면 700mg이 되어야 되겠죠. 저희는 토코트리에놀이 70mg이 아닙니다. 한 번 드실 때 새 알을 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야생 홍연어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생 홍연어에서 나오는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카이니 선셋은 어떤 육류의 부산물이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 부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 제품은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아스타잔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타잔틴이란 무엇이냐? 아스타잔틴은 여기 보시면 새우, 게 등 주로 해양성 동물의 각각류 및 연어 등에 존재하는 붉은색 물질인 카로티노이드계의 물질로 가장 항산화력이 우수한 항산화제의 하나가 아스타잔틴입니다.
자, 그러면 아타산신은 여기 보시면 외국에 나와 있는 아타산신에 관한 책인데요. Seafood Ultimate Super Nutrient에서 해양, 우리가 바다에 있는 음식이죠. 해양성 음식의 궁극의 슈퍼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보면, 관절이나 이런 근의 건강들, 피부 건강, 눈과 뇌 건강,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홍연어를 보시면 홍연어 껍질에 있는 이것이 아타산신인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항산화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중에 하나가 바로 아타산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계에서 가장 많은 아타산신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홍연어입니다. 4온스당 4mg의 이제 아타산신이 들어있는데요. 4온스 정도 되면 한 113g 정도의 이제 무게에 4mg 정도의 아타산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제품을 보면은 아타산신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외국에 보면 홍연어 제품이 비슷한 양의 홍연어 제품을 보면 약간 저희보다 작은 홍연어 제품인데요. 거기 표기된 아타산신량을 보면 2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걸 미리그램으로 환산하면 한 0.25mg 정도, 0.25mg 정도 생산되는 최소 천연 아타산신이 자연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면 양식이 아니라 제품에 야생이라 되어 있습니다. 즉 100% 천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보면은 양식 연어와 이제 빨간 야생 연어의 차이점인데요. 양식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인공적으로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뭐 바다에 플랑크톤을 잡아먹거나 바다에 있는 그런 미생물들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주는 이제 어분과 어유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수염 같은 중금속이 많이 오염되고요. 다이옥신 같은, 그리고 이제 콩, 옥수수, 단백질 식물성 기름으로 이제 어분과 어유를 대체하고 있지만 연어들은 이런 식물성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질이 떨어지고요. 연어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하기 위해서 합성 아스타산친을 추가를 많이 하고요. 우선 이렇게 뭐 하더라도 연어의 육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 함량이 그렇게 뭐 풍부하지 않고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야생 홍연어, 저희는 야생 홍연어를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홍연어가 아스타산친이 많냐면은 아스타산친이 먹는 음식은 플랑크톤만 먹습니다. 아스타산틴이 풍부한 플랑크톤만 먹고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양식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100% 홍연어는 100% 야생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양식이 금기되어 있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 중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금속 오염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선셋은 야생 제품들 중에 뭐 우리 거는 뭐 천연이다 야생이다 하는 것 중에 반드시 외국에서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뭐 환경단체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해양관리협회의 인정입니다. MSC라고. 여기에서는 이 해양수산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니면 노동자들의 그런 노동환경이라든지 모든 걸 다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관리협회의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타산신은 여기 보시면 가장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엔이 보시면 가서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은 MSC 인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스타산신 안티옥시던트 가드에서 항산화제의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항산화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통 비타민이 토코페롤의 500배, 뭐 그린티, 카테친의 560배, 코큐텐의 800배, 레스베라톨, 포도나 이런 또 이제 베리 종류에 많이 들어있는 레스베라톨의 3000배, 비타민C의 6000배, 그리고 보통 뭐 안토시아닌의 700배 정도 이제 강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활성산소 중에서 일중한 항산소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뭐 시력 세포를 많이 파괴시키고 피부 세포를 많이 파괴시켜서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이제 활성산소 중에 있는데, 그런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능력을 비교했을 때 보통 이 정도 다른 항산화 제품들보다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수치는 이제 별로
어떻게 표현할지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평균적으로 비타민C에는 65배, 베타카로틴보다 54배 항산화력이 전체적으로 뛰어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루테인, 눈에 좋다고 많이 먹는 루테인보다 47배, 그리고 일반적인 비타민이 토코페롤보다 14배 황산화 능력이 전체적인 능력으로 봤을 땐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연으로 생산되는 이제 그런 아스타산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연과 이제 합성의 아스타산틴을 비교했을 때 이만큼 거의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항산화 능력이 천연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자, 아까 여기에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게 부분이 합성 아스타산틴이고 내추럴 아스타산틴입니다. 자, 그래서 왜 아스타산틴이 이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냐면 많은 항산화제들이 항산화로도 작용을 하지만 산화전구체, 활성산소의 전구체로도 활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만 하나만 먹게 될 때에는 활성산소도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스타산틴은 비타민C와 아스타산틴은 순수하게 항산화로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항산화 능력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제잔틴 같은 경우는 항산화로도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프로옥시던트, 산화 전구체로도 활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스타산틴은 지용성이라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했지만 논문을 보면은 아스타산틴은 지용성과 수용성의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밖과 세포 안을 다 지켜주고요. 그리고 세포막 안 전체를 다 지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세포막이면 인지질 이중청이면 이렇게 세포막을 전체적으로 다 감싸주고요. 그리고 세포 안과 밖을 지켜주는 게 아스타산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비타민이 토코페롤은 이쪽 하나에 있거나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되어 있죠. 쭉 안에 지용성이기 때문에 한 곳에만 몰려 있고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니까 이렇게 수용성 있는 부분을 이제 산화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타산틴은 지용성과 수용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안과 밖 그리고 세포막 전체를 산화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타산틴은 눈 건강을 위해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영양소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스타산틴은 알츠하이머 예방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타산틴을 보시면 심장병이라든지 당뇨,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스타산틴은 동물 실험에서 허혈성 내 손상을 감소시켜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스타산틴 여기 보시면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그리고 중요한 비비비라는 뇌혈류 장막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뇌질환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그리고 뇌의 중요한 지금 치매를 일으키는 히포카머스를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눈에 좋은 이유가 뇌혈류 장막을 지나서 이렇게 내 망막 장막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이제 훨씬 더 잘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아스타산틴은 보면 항암 작용을 이제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NRF2라든지 인체의 항산화 전사 신호인자죠. 이걸 활성화시키고 NFKB 뉴클레어 페터 카파 베타라는 인체의 거의 모든 만성 질환과 병을 일으키는 이런 신호인자를 이제 억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좋은 신호인자는 억제시켜주고 좋은 신호인자는 활성화시켜주고 나쁜 신호인자는 억제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체 건강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신경계 혈관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피부 노화라든지 간, 그리고 이제 염증, 위쪽에 있는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근육에 이제 지구력 같은 것도 증가시켜주고요. 눈, 면역, 심혈관과 당뇨, 생식기능,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남자 정자의 수정 능력을 키워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리 보시면 아까 전에 저희들이 이제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 많이 예방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아스타산신이 이제 이런 뉴클레오 팩터 팍타 신경염증을 많이 일으키죠. 이것을 이제 억제시켜줍니다. 그래서 신경염증이 잘 발생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기억 손실이나 학습 능력과 기억 손실이 오는 그런 신경계 퇴행성 신경질환을 감소시켜줍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 이제 보셨고요. 이제 토코트리에놀, 저희 제품이 이제 토코트리에놀 제품인데 토코트리에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많은 자료는 뺐고요. 중요한 것만 우선 넣었고요. 21세기 비타민의 토코트리에놀, 암과 다른 만성질환에 대한 이런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제품, 한국에 나와 있는 제품을 보면은 토코트리에놀에 토코트리에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약청 FDA 자료를 찾아보면 아나토 식물에서 나오는 그거는 아나토 색소 또는 안나토 색소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는 아나토 색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토코트리에놀은 개별적 영양소를 세계 최초로 제안하셨던 분이 베리텐 박사입니다. 저희에게 아메리칸 리버 뉴트리션의 이제 이게 설립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저희에게 이제 아나토 토코트리에놀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걸 이제 기회를 주셨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메가3라든지 다른 걸 같이 섞을 수 있도록 저희 해준 이제 의학자문위원회 중에 한 명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코트리에놀을 보면 미국의 닥터 오즈라는 의학 토크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2013년도에 이분이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넘버원 영양소가 토코트리에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토코트리에놀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토코트리에놀, 이 토코페롤하고 뭐 많이 들어봤는데 하면서 토코페롤하고 토코트리에놀하고 네, 똑같은 비타민 E입니다. 하지만 이제 토코페롤은 예전에 이제 뭐 80, 90년대에 이제 토코페롤을 이제 되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토코트리에놀이 이제 연구가 더 되면서 토코트리에놀이 더 많은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는 연구가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더 가고 있는 것이 암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그리고 항산화 또 다른 많은 질환들에 대해서 연구 논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존에 알고 있던 알파 토코페롤 그리고 토코트리에놀을 비교했을 때 토코트리에놀만이 가지고 있는 게 심장 보호, 지지를 낮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토코페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파 토코페롤은 항암과 신경 보호 기능이었고요. 토코트리에놀은 항암과 신경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파 토코페롤보다 토코트리에놀이 50에서 70배 강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비타민이 암을 넘어서는 비타민의 치료를 보시면 토코트리에놀은 슈퍼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 토코페롤보다 더 뛰어난 그런 항산화와 항염증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이제 이런 효소를 억제시키고요. 그리고 염증, NFKB의 활성을 억제시켜서 염증을 약화시키고요. 강력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작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토코트리에놀만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토코페롤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토코트리에놀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줬던 그런 표와 똑같은 이제 여기 논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토코트리에놀은 토코페롤보다 근육이 감소되는 이런 근육이 노화가 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이제 월등히 더 그러니까 근육이 이제 분화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을 토코페롤보다 월등히 더 우수하다는 게 토코트리에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토코트리에놀은 암에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것에도 도움이 되고요.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염증과 염증이 있으면 암이 생길 확률이 많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항암제로서의 토코트리에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많은 2015년도에 12년도에도 이제 그런 항암제로서의 많은 역할을 이제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보통 가면 한국이나 뭐 다른 외국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에 이제 가면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병원의 항암제, 즉 화학치료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나 수술만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의 논문들을 보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병원 치료만 해서는 절대 암세포를 죽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병원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양제, 영양 보충도 충분히 잘 되어야 합니다. 보통 암 환자들의 40%가 영양실조로 죽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영양 보충도 잘 돼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파이토케미컬 음식, 즉 이 병원에서의 항암제, 방사선 치료, 영양 보충,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이 4개를 해야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종양 성장을 촉진하는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멀티 타겟 다방면으로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파이토케미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커큐민이라든지 레스베라톨, 그리고 카테친, 그리고 여기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같은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독성도 낮고 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토코페롤을 동시에 이제 그 파이토케미칼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2015년도 12월 달에 발표된 캔서 바이올로지 세미나, 그러니까 암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여기 암 세미나에 대해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암의 전문가인 180명의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어떻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 여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학회에서. 그래서 암 예방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광범위한 치료 접근법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병원 내 치료, 병원에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빨간 줄 이제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제 뭐 여기 보면 파이토케미칼, 이제 파이토케미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병원 치료만 하면 재발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표적 세포를 치료했을 때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재발이 된다는 것이고요. 재발이 되는 것은 엔지오제네시스, 혈관 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혈관 심생이 억제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혈관을 내리면 다시 암이 자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광범위한 이제 그런 걸 이제 차후 연구에서도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논문도 이제 3가지 논문의 마지막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토케미칼을 이제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 3편에서 요약한 게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광범위한 효능을 지닌 통합 접근법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 180명의 암 전문가들이 모였었고요. 그리고 현재 의사들의 암 치료를 하는 접근법은 병원의 화학치료, 즉 항암 및 방사선 치료 또는 수술만 의사들은 이제 고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법의 문제점들은 아주 돈이 많이 비싸고 그리고 재발을 잘한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하고 나서 암이 이제 어느 사라진 것 같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발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하게 되면 동일한 약을 쓰면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암세포는 그 전에 사용했던 약을 내가 죽었던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암세포가 이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적으로도 만든 항혈관 신생약들이 있는데 초기에 반응을 했지만 약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발생하고 그리고 너무 독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항암제들은 별로 효과가 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했고요. 이 분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이제 파이토케미칼을, 즉 천연적인 인체의 여러 신호경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파이토케미칼이 이제 제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관 신생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존재하는 혈관으로부터 혈관은 우리 몸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 혈관이 암세포가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간이 이제 혈관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진단이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내리고 나서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할 때 보통 이제 병원에서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을 포함하는 많은 심각한 인간 질환에 대해서 주요한 원동력이 되는 게 혈관 신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양에 대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전달하는 주요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이제 방법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파이토케미칼, 이 식물의 파이토케미칼 병원의 치료를 하면서 식물의 파이토케미칼을 해야만 이런 병원의 그런 이제 혈관 신생이 실패하는 것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화학 치료나 방사선 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또는 수술이나 그 외에 충분한 영양 보충과 파이토케미칼 음식을 파이토케미칼이 효과 있는 그런 파이토케미칼 음식들을 이제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알고 있지만 많은 의사들은 의사들도 이 논문들을 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환자들에게는 절대 이야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암이 엄청난 제약회사에서는 큰 사업입니다. 병원하고 제약회사에서는 어떤 리베이트 관계도 있고요. 그런 자기들 간의 그런 큰 사업이고 돈이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걸 잘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파이토케미칼에 의한 혈관 침탱을 표적으로 한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들은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켜주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시켜주고 침습되는 것을 억제시켜주고 혈관 침탱되는 걸 억제시켜주고 전이되는 것을 억제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항혈관 심생 치료의 세계적인 근위자인 윌리엄 리 테드 강의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보통 균형이 잡히는 정상적인 혈관입니다. 자,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이 많이 내려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혈관이 많이 생겼을 때 이런 암이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몸에 효소 같은 것들이 이것을 이제 잘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경우 우리가 신경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이 이제 줄어든 경우이기 때문에 혈관이 이제 생성되어야 되고요. 이런 생성시켜야 되고 이게 되지 않으면은 이제 뇌졸중 같은 그런 이제 질환들이 온다는 거죠. 혈관이 너무 많이 생겼을 때는 암이나 비만, 그리고 너무 줄어들었을 때는 이제 이제 신경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두했을 땐 암이라든지 관절염, 비만 이런 것들이 오고요. 혈관이 불충분하게 되면 뇌졸중, 그리고 발기부전, 간상동맥 심질환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토케미칼들은 혈관이 너무 심할 때는 그 혈관들을 잘라버리고요. 혈관이 너무 없을 때는 이 혈관들을 동맥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 동맥을 해서 우회로를 통해서 혈관을 혈관을 더 만들어줍니다. 공급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다면 암의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암은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음식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자, 환경적인 요인을 받을 때 유전적인 경향이 5에서 10% 정도고요. 환경적인 영향이 90에서 95%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음식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암연구소나 미국 국립암협회지에서도 비슷한 퍼센테이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생활 양식을 좋게 하면은 암에 대한 예방이 될 수 있고 영양 유전차학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파이토케미칼입니다. 토코트리아놀 같은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이제 좋은 DNA 유전자를 발현시키기 때문에 나쁜 것은 억제시키고요. 자, 그래서 cancer without disease, 병이 없는 암, 제가 앞에서 약간 언급했다시피 암세포가 혈관을 내리지 않으면 저희에게는 그게 병이 아닙니다. 질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혈관 침생이 이렇게 암세포가 있지만은 쭉 그냥 갑니다. 이제 혈관이 잘 잘리지만. 근데 어느 날 이런 혈관 침생되는 게 차단되어 버리면, 항혈관 침생이 차단되어 버리고 안지오제네시스가 되어버리고 혈관 침생이 되어버리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암세포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논문들에서 보시면 종양 혈관 침생,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때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암세포입니다. 자, 이 암세포가 계속해서 혈관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에게 혈관을 보내라고. 자, 어느 날 혈관이 이제 닿아서 혈관에 자라가 되면 암세포는 이제 영양분을 먹게 되고요. 혈액으로부터. 그리고 이 혈액을 통해서 전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 목적은 이 혈관을 잘라주면 이 암세포가 다시 줄어든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파이토케미칼이고요. 그리고 토코트리아놀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타산신이라든지. 자, 그래서 이게 한글에서 보면 암세포가 있지만 이때는 해롭지 않습니다. 자,
성장 인자를 계속 이 혈관에 신호를 보내거든요. 암세포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혈관이 내려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암세포인데, 자, 크게 보시면은 암세포가 해롭지 않습니다. 이때는. 근데 신호를 계속 보내거든요. 암세포가 내 몸의 효소 기능이 좋다거나 그러면은 면역 기능이 효소 기능이 좋거나 면역 기능이 좋으면 이 혈관들을 잘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암세포가 혈관을 내려서 이렇게 커져버리면은 치명적이게 되고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들을 잘라서 이제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논문에서 이렇게 이제 기형적인 트랜스포메이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형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이때는 이제 휴먼기라 해야 될까요? 종양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휴먼기가 들어있고요. 또 가형성이 되었지만은 안지오프로베이션 즉 항혈관이 안지오프로베이션 혈관이 자라는 걸 예방시켰고 항염증 기능이 잘 되어서 이렇게 몇 년이 흘러도 혈관을 내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여기 보면 발견할 수 없는 암이죠. 즉 이렇게 해서 몸에 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조제네식이 항혈관 신생 스위치가 켜져버리고 염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염증이나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효소 기능이 떨어지면 혈관이 내리고 나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암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여기도 염증이라고 되어 있죠. 염증이 무서운 것이죠. 임상적으로 병원에서 발견하게 되는 암입니다. 자, 그래서 델타 토코트리 애놀은 정상세포는 그대로 둔 채 암세포만을 결국해서 암세포의 혈관을 이제 자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포 자살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리어의 테드 강의에서 가져왔는데요. 자, 이게 항혈관 신생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췌장암 치료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게 이제 폴포릭스라는 이제 제품인 약인데 그건 4가지 제품을 섞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천연 구성물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췌장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의학계에서 인증하고 있는 것도 델타 토코트리 에놀과 강황의 커큐민입니다. 자, 이것을 조합해서 하면은 훨씬 더 췌장암을 치료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잼시타빈 단일 제품으로는 잼시타빈이 가장 췌장암에 이제 효과가 좋은데요. 잼시타빈과 델타 토코트리에놀을 같이 섞었을 때 훨씬 더 약 효과가 좋더라는 것입니다. 잼시타빈은 항혈관 신생 효과가 없는데 이런 델타 토코트리에놀 같은 것들이 혈관을 잘라주고요. 그리고 약의 부작용을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잼시타빈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델타 토코트레를 더 높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암을 발견하게 되면 진단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병원 치료도 하고 의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검증된 파이토케미컬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 보충도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델타 토코트리 에놀은 특허가 나와 있는데요. 췌장암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델타 토코트리 에놀은 이렇게 특허가 나와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교수님이 이 치료에 대해서 특허권을 내어져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췌장간 신생물 즉 암이죠. 여기에 대한 델타 토코트레놀 임상 1단계 시험에서도 아주 유의한 효과를 봤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델타 토코트레놀 처방을 했더니 암세포에서 세포 자살이 일어났다는 거죠. 암세포에 세포 자살이 일어났다는 그 암세포가 이제 작아지고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폐암 세포를 가지고도 했었는데요. 보면은 4개의 델타 토코트레놀 4종류를 가지고 했을 때 델타 토코트레놀이 가장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델타 토코트레놀은 폐와 뇌암에 대해서는 이런 항암제와 같은 역할을 거의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델타 토코트리 에놀은 암 치료에 있어서 암은 산소가 많지 않고 산소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폭시 산소가 적은 종양세포에 대해서 아주 더 효과를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 예방에 이제 토코트레놀의 예상되는 기전이 세포 자살, 세포 주기 멈춤, 혈관이 자라는 걸 억제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런 그 콜레스테롤을 이제 형성하는 이런 효소들을 억제시켜 주고 암 유전자 발현되는 걸 억제시켜 주고
그리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이암에 대해서도 토코트레아놀이 항혈관 신통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이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제 논문이고요. 그리고 또 논문입니다. 그래서 토코암에 대해서 그런 예방이나 그런 치료 효과의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 제품을 선셋을 먹는다고 해서 암에 걸리신 분이나 모든 분들이 100% 암이 치유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 제품을 같이 먹어준다면 병원 치료만 받는 것보다 내가 치유될 확률을 엄청나게 높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제품 병원 치료를 받고 이런 것들을 먹는 이유가 내가 그 질환으로부터 아주 치명적인 질환으로부터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부터 살아날 생존할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더 높은 확률로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대해서도 델타 토코트리에놀은 방사선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방사선 보호 효과를 가지고 대해서 이제 특허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감마 토코트리에놀도 나와 있습니다. 감마 토코트리에놀도 방사선 보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호중구 감소증하고 혈소판 감소증도 감소시켜주고 골수판과 소화기 조직을 이제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신경계 보호 효과도 있는데요. 신경계 보호 효과는 토코트리에놀 중에 알파 토코트리에놀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델타 감마고요. 심혈관계 계통은 델타 토코트리에놀과 감마 토코트리에놀이 가장 뛰어납니다. 자, 여기에서도 파킨슨 병 질환에서도 이제 이런 신호 경로를 통해서 이런 보호 효과를 이제 가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킨슨병에 대해 델타 토코트리에놀이 신경 독성, 운동 결손 이런 뭐 나쁜 신호 인자들에 대해서 그런 보호 활동을 이제 보호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코트리에놀이 이런 동물 실험에서 학습과 기억 소실되는 것을 이제 개선을 시켜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토코트리에놀은 아까 아스타사닌도 그렇지만 BBB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BBB, 뇌혈류 장막을 통과해서 신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작용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해서 토코트리에놀은 예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토코트리에놀은 아까 제가 신경염증을 일으키는 NFKB 이것을 이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델타 토코트리에놀이고요. 자, 그리고 또 신경계에서 뇌졸중, 이거 혈관 질환이죠. 뇌졸중에 대해서 이제 2배의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깨끗한 화면이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뇌질환 암 같은 경우는 혈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라줘야 됩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허혈성 심근경색이나 축상동맥 경화증이나 또는 뭐 뇌졸중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혔습니다. 혈관이 막혔을 때는 내가 다른 막힌 곳을 뚫어서 우회로를 통해서 다시 혈관을 공급해야 됩니다. 자, 그런 역할을 토코트리에놀이 이제 한다는 거죠. 동맥 리모델링을 통해서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동맥 리모델링, 크게는 안지오제네시스에 속합니다. 자, 이게 이제 동맥 리모델링이고요. 그래서 토코트리에놀은 이제 동맥 리모델링 그리고 신경 보호를 통해서 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보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2014년도에도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뇌백질에 대한 토코트리에놀의 보호작용해서 신문에도 이제 나왔었죠. 동맥 리모델링을 통해서 뇌졸중 치료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갖는 의의는 모든 25년 사이에 기사의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실패로 다 끝나고 오직 뭐 TPA와 아스피린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TPA는 뇌졸중 3시간 이내에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뇌졸중 환자들에게 이런 토코트리에놀이 엄청난 이제 천연물질이 뇌졸중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뇌졸중 환자분들에게 예후를 좋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이제 우리가 이상 지지혈에 대해서 이런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효과가 있다는 이제 자료기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60%를 감소시켜주고 혈류 개선을 40% 해주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30% 나쁜 수치들을 30% 이제 감소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을 이제 억제시켜 주죠. 콜레스테롤을 이제 생성을 하는 이 효소를 억제시켜 주고요.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스타틴 계열 약을 먹으면 인체에 코큐텐이 생성이 안 됩니다. 에너지 생성이라든지 그리고 심장 비타민이라는 코큐텐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코큐텐을 먹어줘야 합니다. 미국 FDA에서는 고혈압 환자나 이런 콜레스테롤 먹는 약 환자들에게는 코큐텐을 의무적인 아니지만은 처방을 해주라고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절대 코큐텐이나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주죠. 절대 이야기를 해주지 않죠. 약으로만 이제 제약회사에 그런 관계점 약으로만 이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토코트리 에놀은 이런 유비퀴논, 코큐텐의 활성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염증, 감마 델타 토코트리에놀과 항염증은 심혈관, 간과 이런 대사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델타 토코트리에놀이 염증과 그리고 심장 구조 기능을 염증 개선, 심장물 구조까지 개선하고요. 기능도 개선하고 간의 구조와 기능까지도 개선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토코트리에놀은 뭐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보호한다는 이제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그리고 십이지장 궤양, 위암이라든지 그리고 위염에 대해서도 오메프레졸이라는 약보다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에 도움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마토코트리에놀, 비타민 D 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감마토코트리에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제품엔 비타민 D3가 들어있죠. 비타민 D가 그리고 이런 골다공증 예방에 칼슘 흡수에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알파토코페롤은 그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대사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마토코트리에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천연물들 다른 토코트리에놀도 마찬가지고 다른 천연물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질환 나쁜 세포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들은 단일히 한두 가지 경로만 하기 때문에 그 한두 가지 경로가 막혀버리면 그 약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토코트리에놀 같은 천연물들은 여러 인체의 신호인자를 통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이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펀치가 효과가 있을 때 그게 막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공격하는 이제 천연물들은 처음에는 약할지 모르지만 계속 격투기에서 약한 잽을 맞아도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속 이제 약과 이런 걸 같이 해주면은 훨씬 더 효과가 이제 크다는 거죠. 그래서 토코트리에놀의 건강이 효과를 보면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 뭐 여기 보면은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대장암, 피부암, 췌장암, 경추암 이런데 이제 효과가 있다고 도움이 되는 이제 작용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위암 쪽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계통의 효과, 지지를 낮춰주고 항혈전 효과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심장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당뇨 효과, 항골다공증 효과, 그리고 신경 보호 효과, 항염증 효과 등 여러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코트리에놀 앞자를 따면 종양 억제, 골다공증, 비만에 대해 효과가 있고요.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혈전의 기량작용, 그러니까 혈전을 억제하고 신경계 질환, 내분비계, 안과 질환, 간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 제품에는 그래서 아까 오메가3도 이제 들어있는데요. 오메가3도 주 경로가 이제 항염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메가6는 없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메가6는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메가6, 오메가3의 비율로 보면 오메가3를 한 20배에서 10배 정도를 더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4대1 정도가 돼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6는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많이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6는 항염증 역할도 하지만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오메가6고요. 그리고 이게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6는 염증 전구 물질로 작용을 하고요. 오메가3는 항염증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동물성이 가장 활성 형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식물성을 이제 원료로 하는 것은 이런 효소 기능이 자물쇠로 잠겨 있죠. 이런 효소 기능이 되지 않으면 식물성 오메가3는 먹어봤자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성은 바로 활성형이죠. 이 EPA가 이런 효소에 의해 DHA로 바뀌고요. 그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나 40세 이하의 사람들, 효소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식물성을 먹어도 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효소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를 드시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오메가3는 이제 염증 혈전을 억제하는 물질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라키돈산을 거쳐서 염증과 혈전을 일으키는 물질을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이제 염증과 혈전을 억제하죠.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말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염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오메가3가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장 전문의 닥터 스테판 시네트라는 분이 2009년도에 어떤 이게 저널에 보시면은 항염증의 슈퍼스타 델타 토코트리에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염증이 왜 중요하냐면 만성과 이런 가도항염증은 많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죠. 뿌리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데이비드 아구스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의사이신 암 전문의이시고 의사이신 분이죠. 테드에 나와서 강의를 하셨고요. 자, 그래서 카이니 선셋은 90% 이상 염증을 감소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에 있는 트리니티 바이오액티브에서 저희 제품을 연구를 했을 때 클로라킨이라는 이런 염증을 줄이는 물질과 비교했을 때 90% 가까이 염증을 억제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이토카인틴 생산을 예방하여서 선셋이 아주 효과적으로 염증을 예방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닥터 폴이라는 분이 이제 이 카이네 선셋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셨고요. 여기 트리니티 바이오틱에 있는 이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염증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염증이 보면은 텔로미어 이 염색체에 보면 말단에 보면 텔로미어가 있습니다. 세포가 이제 DNA 복제를 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 말단이 이제 줄어드는데요. 이 말단을 이제 줄어드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음식을 먹게 되면 빨리 감소하게 되고 항염증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 텔로미어 길이가 줄어드는 걸 이제 억제시켜 줍니다. 이게 짧아져 버리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되고 암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염증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화스트레스, 활성산투라든지 이런 많이 일으키는 산화스트레스 그리고 만성염증은 서로가 이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많은 신경계 질환들, 당뇨 같은 이런 많은 질환들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염증이 산화스트레스를 활성산소를 만들고 그리고 산화스트레스가 염증을 일으켜서 이런 노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노화를 활성산소와 염증에 의해서 뇌에 있는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그리고 이제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 산화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게 심혈관 질환입니다. 암이라든지 면역계 이상이라든지 이런 많은 질환들을 이제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증, 신경계 퇴행, 산화스트레스 이렇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로 영향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뇌에서도 마이크로글리아가 활성이 되어지면 이제 염증이 또 생기고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가 이제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코트리에놀에서 염증을 억제시켜 줌으로써 아타산신, 오메가3, 토코트리에놀 그리고 뭐 이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이제 그런 염증들을 이제 억제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선셋은 저희가 아까 볼 친자연적인 피시 껍질 이제 피시 젤라틴 쪽의 액상인데요. 피시 젤라틴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돈피오피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생기면은 그 구제역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시 젤라틴 경우에는 그런 구제역의 이제 그런 위험성이 없고요. 그리고 젤라틴 성분이기 때문에
위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위에서 바로 분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12지장으로 넘어왔을 때 흡수가 간편하겠죠. 그래서 이 젤라틴 단백질 성분들은 위에서 이제 위의 염산이 이제 분해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홍련에 이제 토코트린 오메가3 다 들어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카이니 선셋이 나와 있으면 다른 제품들과 이제 비교가 되어 있죠. 솔직히 어떤 공부를 하고 나서 보면 네트워크 제품들 중에 나와 있는 이 기존의 선셋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의 네트워크 제품들 정말 좋은 오메가3 제품 중에 정말 좋은 제품들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먹었던 타 네트워크 중에 절대 드시지 말아야 될 회사의 제품 중에 하나가 애터미의 오메가3는 절대 드시지 않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하시더라도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하시면 아실 수 있겠죠. 알래스카 야생홍련은 아타산신, 그리고 토코트리에놀, 전부 다 토코페롤입니다. 토코트리에놀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저희 제품이고, 제가 만약 이 제품에 하나 제품을 더 추천하라 그런다면은 제가 유일하게 추천할 수 있는 건 캐나다 바이오메드사의 아스타 엑스크릴입니다. 이 제품을 두 개 같이 먹는다면은 토코트레놀과 우리 아스타산신 오메가3 는 다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제품은 뭐 드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스타 엑스크릴에는 이제 크릴 오일과 아스타산신이 다량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토코트레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하루 섭취하는 게 3알입니다. 3알에 100mg이 들어가 있죠. 이 100mg이 항산화와 심장과 세포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최소 200에서 200mg 이상을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 건 하루 3알, 저녁을 먹고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저녁을 먹고 저녁 식사하는 중간에 먹는 게 가장 큰 효과를, 지용성 같은 경우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D3 같은 경우에는 지용 이런 음식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인체의 가장 흡수력이 높아집니다.